그럼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키워드 AP통신대 백악관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만 Gulf of Mexico 이거를 미국만 Gulf of America 이렇게 부르도록 좀 지시를 했었는데 통신사 AP가 이걸 따르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좀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조치들이 단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연방법원이 이 AP 기자의 백악관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백악관이 또 이 오벌오피스의 어떤 기자회견 또 사우스론 행사 등에서 아예 그냥 이 AP 기자 출입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AP가 법원 결정에 대해서 명백한 불이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사실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심 변론이 예정된 17일까지 이제 판결을 유예하라고 또 했지만 이제 법원이 요거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했고 이후에 이제 법무차관이 추가 기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유예를 시도했지만 이것도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러자 이제 풀기자단에서 AP를 배제하는 약간 이런 시도가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복하는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론 침해를 이제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미국 헌법 제1조죠.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개인적인 불만이 국가기관의 보복 조치로 하는 약간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사의 편집 독립성이라든가 보도의 용어 선택권을 어쨌든 강제로 이제 그러니까 시도하려는 이런 의도가 되고 있고 풀기자단 제표는 사실 전문 언론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보여온 사례는 행정부의 노골적 압박이자 헌법의 어쨌든 권한 충돌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위의 언론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어쨌든 출입금지라는 응징, 이런 비판 언론을 무력화라는 시도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이라든가 사법 권위에 대한 행정부의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에는 이제 허용되지 않지만 언론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제 사건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약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율성이나 신뢰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AP처럼 세계 여러 수백 수천 이런 매체에 배포하는 언론 독립에 훼손이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 뉴스에 대한 어떤 생태계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중요하냐면 이는 단지 지명 문제가 아니라 취재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불편한 언론을 법 위에 놓고 통제하라는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인 게요. 이 문제가 단순히 기자 한 명의 출입 제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규범 또 헌법의 어떤 원칙 더 나아가서는 이 권력의 한계를 가르는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권력도 자신에게 불편한 언론을 이 국가 권한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 또 미국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가짜 뉴스 프레임을 해서 자기 진영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언론에 대한 신뢰를 깨면 자기 발언을 진실로 여기거나 자신의 어쨌든 진영을 결집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팩트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말이 진짜 정보다라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과 아웃사이더 캐릭터를 자신이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쨌든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브리핑 같은 걸 안 하고 약간 자신 트루소셜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약간 특이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요. 언론의 중재자로서 제거함으로써 직접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 아마 AP와 소통을 계속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에 대한 개인적 공격성이나 자존감 방어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통 언론에 대한 윤리나 절대 가치를 약점으로 역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향후에는 사법부의 강제 집행 명령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면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식 언론 제도를 제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친정부 미디어를 아마 오벌 오피스에서 이 앞쪽을 계속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폭스 TV라든가 이런 뭐 뉴스메이커라든가 이런 앞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대선 국면에서는 언론 대 반언론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아서 이 사안은 향후에 법이 권력보다 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실제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서부터 좀 기존 언론에 대해서 강력한 불신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전에는 뭐 팟캐스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이 투표를 하지 않던 유권자들까지 끌어온 그런 사례들이 네네. 있었죠. 앞으로도 좀 이런 행보가 계속이 될 것 같네요.